네, 대표용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를 보시면 자, 강간죄하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자, 폭행과 협박은 자, 폭행과 협박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자, 여기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최협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거죠. 최협의. 예, 그래서 요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마치 맞을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강간죄와 관련돼서 강제추행죄도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지금은 이제 완전 이걸 이제 분리를 해서 강제추행죄는 이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는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판례들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습추행이라든가 또 만지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추행이 되는 거죠. 순간 이렇게 될 때에는 사실은 상대방이 한 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제 강제추행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폭행 협박은 조금 이제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강간죄의 경우인 경우고 강제추행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약한 정도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습추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고요. 자, 두 번째. 피해자를 위협하여 한 거 물lum게 한 후에 한번 가늠하고 200m쯤 오다가 또 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강간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를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요거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좀 이제 과거의 판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200m 왔다라고 할 때 한 번 하고 또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한 의사로 했다. 단일한 의사로 그냥 그 행위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라고 봐서 우리 판례가 뭘로 본다. 단순 일죄로 해결한다. 문제 참고하시고요. 자, 4번. 자, 피고인이 가늠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집 앞에서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두드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문을 두드렸다는 게 본인이 두드린 게 이제 그 신체 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것도 뭐가 된다. 여성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다. 그 정도까지 외포심을 갖게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고요.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뒤에 부분 있죠.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데서 계속 침입하려고 했으니까 착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떨어져 버렸다. 떨어져 가지고 다쳐 버렸다. 이제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상해죄, 이 강간죄 실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설령 이제 기수가 아닌 뭐라더라도 미수라고 하더라도 상해가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강간 상해 내지는 강간치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맞는 판례고요. 자, 라를 보시면 자,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 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자, 요거 우리 방금 우리 1번 지문에서 본 겁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협박에 의해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이제 폭행 협박을 이제 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성이 굉장히 뭐 이제 센 여성인 거죠. 이제 그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지금 불가능이 안 된다. 너 뭐야?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먹을 이렇게 딱 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 옷 벗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네가 벗어 이렇게 하면서 때려버렸다. 자,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항을 이제 반사해 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냐? 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상대방이 힘센 여자냐? 뭐 힘 약한 여자냐 여기에 따라서 실행의 착수 시기가 바꿔져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상대방이 한 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말을 보시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해서 아내를 간음했다. 자, 남편이든 뭐든 간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저히 곤란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강간이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 판례는요.
부부 강간에 대해서 강간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전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니죠. 이미 뭐 된다고 이미 바뀐 지가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을 수도 있고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파탄된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강간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가 뭐냐면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을 때에 요건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설령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강간죄가 되는 것이지 강간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지 폭행이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문이 이제 맞는 지문이 되고요. 아 여기는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 틀렸죠. 지문상으로는 틀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협박죄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지문은 뭐가 되죠? 가하고 마하고 이렇게 두 개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